안녕하세요. 저는 앤디 허라고 합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치과각이란 주제로 영상 시리즈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치과 엑스레이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 한 15% 정도는 한국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영상이 저희 환자분들에게도 특별히 도움이 되길 소망하며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치과 엑스레이 종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이 외에도 3차원 엑스레이라든지 다른 엑스레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하게 쓰이는 치과 엑스레이고요. 첫 번째 엑스레이는 페리에이피칼 PA라는 엑스레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바이트윙 엑스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파노라믹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PA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이 전체가 다 보이죠? 끝에 위에서부터 뿌리 끝까지 보이고요. 이 엑스레이에서는 이가 위아래가 동시에 보이지만 뿌리는 보이지 않고요. 이 엑스레이는 이들이 전체가 보이고 턱뼈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PA, Bite Wing Panoramic 엑스레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국말로도 찾아봤어요. 치근단 사진, 교육 사진, 그리고 파노라마. 단어들이 좀 어려운데 저한테도 어렵더라고요. 한국에서 치대를 나오지 않아서 이런 어려운 단어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먼저 PA 엑스레이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PA 엑스레이는 페리에이피칼, 페리는 뭔가 주변이란 뜻이고 에이피칼은 이런 에이펙스 뿌리 끝, 주로 이런 뿌리 끝을 보려고 찍는 엑스레이예요. 몇 가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 전체가 보이고 여기는 이가 이렇게 썩어 있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뿌리 주변으로 어두운 것도 보이고요. 이 엑스레이 상으로도 보면은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 이인데요, 이 뿌리 끝에 좀 어둡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PA 사진이고 이것도 PA 사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PA는 이렇게 이 전체를 살펴보는데 좋고 뿌리 끝에 문제 있는 것을 보긴 좋지만 어떤 경우는 이가 썩어 있는 것을 잘 살펴보기가 힘들어요. 이 PA 사진을 보시면은 좀 겹쳐 보이죠. 이 하얀 것들 이제 필링인데 이런 것들이 겹쳐 보이고 약간 이가 똑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뒷니 쪽에서는 실제 충치가 자주 일어나는 부분을 클리어하게 보기는 쉽지 않아요. 앞니 쪽은 그렇게 겹쳐 보이지가 않거든요. PA를 찍어도. 근데 뒷니 쪽에서는 좀 겹쳐 보여서 충치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사이즈는 어떤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 다음 엑스레이예요. 바로 바이트윙 엑스레이인데요. 바이트윙 엑스레이는 앞니 쪽으로는 찍지 않아요. PA로도 충분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뒤에 있는 바이트윙 엑스레이가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들이 잘 겹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하고 이 사이 주로 잘 썩는 곳인데 그곳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엑스레이입니다. 그리고 뿌리 옆으로 있는 뼈인데요. 뼈들이 상황도 알 수 있어요. 뼈가 많이 내려가 있는지, 내려가 있다면은 잇몸병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PA, 바이윙 엑스레이 둘 다 사랑니는 잘 찍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뒤로 가도 사랑니 쪽은 PA나 바이윙 엑스레이로 보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좀 이따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필요한 것이 바로 파노라믹 엑스레이입니다. 바이윙 엑스레이 몇 가지 예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보통 바이윙 엑스레이는 이렇게 좌우 4개의 엑스레이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앞니 쪽은 충치가 있으면 눈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뒷니는 이하고 이 사이 충치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장만 찍어도 충치에 관해서는 많이 알아낼 수 있어요. 좀 더 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충치가 있는 곳 바이윙 엑스레이로 알아낼 수 있고요. 임플란트 주변도 바이윙 엑스레이로 잘 살펴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뼈의 레벨도 바이윙 엑스레이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 치아인데요. 좀 어두운 게 보이시죠? 크게 썩어 있는 것을 이 바이윙 엑스레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조그맣게 썩어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파노라믹 엑스레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랑니는 PEA나 바이윙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노라믹을 찍어야지 사랑니가 똑바로 났는지,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뽑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킵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파노라믹 엑스레이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뼈가 보이기 때문에 혹시 턱뼈에 어떤 병이 있진 않은지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고, 이 턱뼈로 지나가는 신경관도 보이기 때문에 사랑니가 신경관하고 가까운지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어떤 경우는 무리해서 사랑니를 뽑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파노라믹 엑스레이는 사랑니 뽑기 전에는 꼭 찍어봐야 되는 엑스레이입니다. 하지만 이 파노라믹 엑스레이로는 정확한 충치는 알 수 없어요. 정말 큰 충치라면은 여기서도 보이는데 작은 충치나 이렇게 미디엄 사이즈 된 충치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파노라믹 엑스레이로 충치가 보일 땐 이미 너무 커서 늦은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요거는 어린아이의 파노라믹 엑스레이예요.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아이의 이가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유치이고 유치 밑으로 이제 어른 이가 자라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파노라믹 엑스레이를 어린아이 한 6살 그 이후에 이렇게 찍어보면 이가 혹시 잘 자라고 있는지, 혹시 어른 이가 미싱 없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또 이가 어떤 경우는 정상보다 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를 미리 확인하고 교정이나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너무 늦지 않게 시작할 수 있게 파노라믹 엑스레이를 보고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턱에 이상이 있는 경우예요. 그냥 일반적인 바이윙만 찍으면은 이런 병이 있는지 몰랐을 텐데 이렇게 파노라믹을 찍으면은 뼈에 있는 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한 미국에서 20년 정도 살다 보니까 한국말이 조금 우리나라 말이 어눌하고 약간 어색한 감이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어색한데요.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다 설명하는 게 좀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ull Mouth 엑스레이, FMX라 그러는데 이 엑스레이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거는 어떤 엑스레이죠? 네, 맞습니다. PA 엑스레이입니다. PA 엑스레이와 바이트윙 엑스레이 4개로, 그래서 보통 18개 엑스레이로 이루어진 게 바로 FMX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니는 PA로 충분하고요. 뒷니는 PA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겹쳐서, 이 경우는 좀 덜 겹쳤는데 겹쳐서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뿌리는 잘 보이지만 충치가 있는 곳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께 바이윙을 이렇게 찍는 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마우스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이쪽은 환자분의 오른쪽 이에요. 왼쪽으로 보여도 이쪽은 환자분의 왼쪽 이고요. 마치 얼굴 사진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의 얼굴 사진을 보면은 눈이 이렇게 2개가 있겠죠. 그럼 이 왼쪽에 보이는 눈은 사실 그 사람의 오른쪽 눈이죠. 마찬가지로 엑스레이도 그냥 누군가의 사진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요즘은 대부분의 치과가 디지털 엑스레이를 써요. 그래서 센서란 것을 이용해서 찍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바로 센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단단해요. 그래서 보통은 괜찮으시지만 어떤 분들은 입안이 좀 작거나 아니면은 헛구역질이라 그러죠. 객 리플렉스 이렇게 좀 구역질이 잘 나시는 분들은 힘들어 하세요. 하지만 이 디지털 센서가 굉장히 좋아요. 충치나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하이 데피니션으로 나와서 이거를 찍는 게 좋지만 어떤 경우는 이거를 못 쓰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플레이트라 그러는데요. 이 플레이트를 사용해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얇죠? 아까 그거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얇고, 또 이것은 단단한데 요거는 이렇게 휘어져요. 그래서 입안에서 훨씬 편안하죠. 그래서 좀 힘들어 하시는 환자분들은 요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찍기도 합니다. 단단한 센서가 조금 더 이미지가 선명하긴 하지만 이 플레이트로 찍은 이미지도 퀄리티가 좋습니다. 둘 다 디지털 엑스레이입니다. 컴퓨터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엑스레이들은 얼마나 자주 필요할까요? 그 전에 방사능, 바로 레디에이션에 관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이 차트를 봅시다.
방사능 흡수량의 생물학적 효과를 반영한 단위가 이 마이크로시버트, 한 장의 피해 엑스레이는 0.2 마이크로시버트고요. 아까 보셨던 FMX는 3.9 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 뉴욕에서 LA로 비행기 한 번 타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큰 40 마이크로시버트고요. 우리가 그냥 지구에서 하루 생활하기만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10 마이크로시버트의 방사능을 받습니다. 결론은 치과에서 찍는 엑스레이의 방사능의 생물학적 영향은 거의 미미하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방사능은 방사능이니까 굳이 필요 없다면 안 찍는 게 좋겠죠? 예, 그럼 다시 치과 엑스레이는 언제, 얼마나 자주 필요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어른이시고 처음 치과를 가시거나 정말 오랜만에 가신다면 FMX를 권해드립니다. FMX는 한 4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 사이에는 4개의 바이윙 정도를 권해드리는데요. 충치가 평생 한 번도 없으셨다면 2년, 3년 정도에 한 번 정도 필요하시고, 충치가 많으셨고 떼은 것도 많고 크라운 같이 씌운 것도 있으시다면 그것보다는 더 자주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담당 치과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어린아이라면 3, 4살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어금니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바이윙 2개 정도를 찍고 어금니 사이에 충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또 항상은 아니지만 6살 정도가 넘어가면은 파노라믹 엑스레이를 찍기도 합니다. 어린이가 잘 속에서 자라고 있는지, 혹시 치아가 더 많이 속에서 자라고 있거나 아니면 치아가 없거나 그런 이상 증세들을 미리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제 첫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